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교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하니까 여러분 힘들죠? 좀 일찍 하니까 힘들어요. 한 8시부터 시작하니까 좀 힘듭니다. 학교도 또 이렇게 산 정상에 있어가지고 뭐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택시 타고 온 학생도 있고 좀 부지런한 학생은 걸어서 운동삼아서 온 학생인데 뭐든지 마음먹이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면 학교가 굉장히 공기가 좋다. 첫째. 그 다음에 올라오면 높으니까 전망이 좋다.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사가 뭘까요? 수사. 천주교에도 신부가 있고 수사가 있죠. 신부님이 있고 수사가 있는데 수사는 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수도 활동에 전념하는 어떤 성직자를 수사로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 수사는 그게 아니죠. investigation, 영어로 investigate 생각하는 거죠. 이 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범죄 혐의가 있나 없나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또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네 줄입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 유무, 범죄 사실 조사, 범인 검거, 수사기관 활동. 이렇게 이것이 수사의 개념입니다. 자, 뭐든지 수사의 개념 또는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잘 구분을 못하고 공소제기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주변 사람한테 공소제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소제기 그거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 하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이지만 의미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형사소송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우리말로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은 더 모르겠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 구속 적부심하고 보석하고 여러분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몰라요. 공소제기와 구속과 소추와 기소 이렇게 물으면 와, 그건 뭐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범죄 사실 범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수사기관의 활동인데 수사기관은 도대체 뭘 말하냐? 수사기관 경찰? 그럼 법원이 어떤 걸 조사하는 거는 수사할 거 아닐까? 그럼 고민될 수 있죠. 판사가 뭘 조사한다. 판사가 뭘 조사하죠. 판사가 법정에서 뭘 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 검증을 한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현장 검증을 하지만 법원도 현장 검증을 해요. 그럼 법원이 하는 거 판사가 하는 거는 그건 수사할 거 아닐까? 이런 애매지죠.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형사사건, 공소제기, 범죄사실, 범인, 수사기관 이런 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사에 해당하는 것, 수사라 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사기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죠. 이건 수사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받은 사람은 피고소인이라고 불러요. 피고소인인데 피고소인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피의자를 수사하게 되는데 피의자 수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피의자 신문을 한 결과를 담은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부릅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거. 그게 신문입니다. 그걸 피의자 수사라고 부르죠. 이것도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서로 말이 다를 때는 그 사실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죠. 그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인이 갖고 있는 자료 또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어떤 임의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내면은 수사기관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고 불러요. 이건 임의로 압수하는 거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낸 거니까. 그런데 강제로 어떤 물건을 뺏어오는 것은 압수수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수할 때는 반드시 압수 영장이 있어야 되겠죠. 영장을 받아서 이건 강제로 뺏어오는 거고 이거는 영장 없이 받는 겁니다. 네, 증거서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럼 경찰은 오케이, 검사가 오케이 하면 임의제출물이 압수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떨어진 여러 가지 범죄 현장에 떨어진 여러 가지 범행 도구라든가 무슨 물품 있겠죠. 이걸 수거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에 해당됩니다. 증거의 수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도 수사입니다. 자, 피의자 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체포영장인 체포, 이 세 가지를 다 피의자 체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체포영장인 체포입니다. 다만 검사나 사경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는 수사가 아닙니다. 검사나 사경이 현행범 체포하는 건 수사지만 일반인이 하는 현행범 체포는 수사가 아니고 수사의 단서에 해당됩니다. 수사의 단서. 사인 현행범 체포 수사 단서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의 단서는 단서일 뿐이지 수사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다음 중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낸다면 낼 수 있겠죠. 자, 이상은 수사에 해당하는 사항들인데 이게 다 수사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사입니다. 검사나 경찰관도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사가 아닌 거 볼까요? 민사사건이죠. 형사사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민사사건은 수사가 아니에요. 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형사사건은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사기죄와 같이 형법이 적용되거나 특별형법이 적용되면서 절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죄가 있게 되면 보통 입건이 되거나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입건 또는 인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민사사건은 입건이나 인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간인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진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글자로 따진다 민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요거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부르는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다루는 법이 처리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대표적인 법이 민법과 상법이요.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사사로운 법, 사법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다른 특별법도 약간 있지만 민자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사건, 분쟁 사건, 신분적 분쟁 사건은 주로 민사 사건을 불러요. 그럼 개인 간의 경제적 분쟁 사건은 뭐예요? 예를 들면 금전 채무 이행 소송이다. 그러면 A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돈을 빌려준 게 분명합니다. 안 갚으면 갚으라고 금전 채무 이행 청구 소송, 채권 이행,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요거는 민사가면 개인 간의 경제적 분쟁 사건이죠. 이런 거는 민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갔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놈이 빌려갔다. 그러면 그때는 금전 채무라 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어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 채무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은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사기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사기죄로 고소한 금전 채무 중에서 30% 정도만 형사사건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고 70%는 무혐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금전 채무의 70%는 민사고 30% 정도는 형사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애가 길에서 놀다가 야구하고 놀다가 야구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나무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죠.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돼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과실 재물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사 사건이 됩니다. 돈만 물어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애완개니 나무 집 애완개를 물어가지고 그 개가 죽어버렸다. 이건 개가 개를 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개는 법률에서 보면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 손괴인데 개가 개를 문 거는 사람이 물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할 수 없어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형사사건이 안 되고 민사사건으로 객값만 물어주면 돼요. 객값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확인 소송. 예를 들면 내가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금을 주인이 안 돌려준다. 난 집 나갈 때가 됐는데 전세금이 말도 안 돼. 그러면 돈 돌려주라 하는 것은 일종의 민사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소송, 입양사건, 파양사건. 입양했는데 입양했는 걸 취소하고 싶다. 그럼 파양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혼소송, 뭐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이런 건 전부 다 민사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구분이 애매한데 민사사건은 일단 수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사는 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사의 단서도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불신, 검문, 변사체, 검시, 사인의 행정범 체포입니다. 이런 건 다 여러분 알 건데 변사체 검시는 여러분 어떤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려가지고 또 자살했다. 그러면 그걸 변사체입니다. 변사체는 사망의 원인이 돼서 명백히 자연사 병사가 아닌 것을 변사체라 부릅니다. 그걸 검사나 경찰관이 육안으로 살펴보는 걸 검시라 부르는데 검시를 해서 어떤 타살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되고 혐의가 없으면 사체를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사체 검시는 수사 자체는 아닙니다. 경찰관이 수색을 순찰하는 수사 아니죠. 사설 탐정이 뭔가를 조사한다 수사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관이나 금감원 같은 행정기관이 뭘 조사한다 수사가 아니에요. 공판장에서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묻는다, 증인에 대해서 뭘 묻는다, 이걸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이거 수사 아닙니다. 공소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것도 수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사가 인 거 아닌 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수사의 전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